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일인데요.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서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제가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요양원에서요. 매일 오후 2시가 약 먹는 시간이거든요. 종이 울리면 다 같이 식당으로 가요. 저도 옆방 박 씨도 김 씨 할머니도 다들 천천히 가죠.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편한 일상. 그날도 종이 울렸어요. 일어났는데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평소처럼요. 근데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음악이 들렸거든요. 큰 소리로. 평소엔 조용한데 그날은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음악이요. 비트가 강한 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20살쯤 돼 보였어요. 옷이 굉장히 짧았어요. 치마가 허벅지 중간쯤까지밖에 안 왔고요. 구두 굽이 높았어요. 그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들어가야 하나, 나가야 하나. 근데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들어가라고. 발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앉던 창가 쪽 자리요. 박 씨가 옆에 앉고 김 씨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당황하고 있다는 걸. 그 여자분이 무대에 서 있었어요. 아, 무대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가운데 공간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새빨갰고요. 눈 화장도 진했어요. 웃고는 있었는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음악이 더 커졌어요. 그분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몸을 흔들고 허리를 숙이고 우리 쪽을 보면서 추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있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봤어요. 그게 더 편했어요. 박 씨가 기침을 계속했어요. 평소에도 기침을 좀 하시는데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김 씨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어요. 누군가 휠체어를 움직였는데 비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음악 소리 사이로 춤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 봤어요. 카메라요. 무대 옆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요. 촬영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직원 2명이 서서 찍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도 찍고 있었고요. 아, 이거 촬영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찍고 있구나. 춤추는 사람과 함께.
하나의 영상으로. 근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찍어도 되냐고. 원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직원들도 같이 쳤고요. 우리는 치지 않았어요. 손이 안 올라갔거든요. 왜 박수를 쳐야 하는지 몰랐어요. 춤이 끝났어요. 그분이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는데 옷이 짧아서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이요. 제 이름이 적힌 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떨렸어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쓴맛만 입안에 남고.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했어요. 계속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밤에 방에 누워 있었는데 천장을 보면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춤추는 모습, 카메라, 빨간 불.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말 이상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잊으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식당에서 아침 먹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웃고 있었어요. 뭔가 재밌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요. 박 씨가 물어봤어요. 뭘 보고 계시냐고. 직원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날 그 장면이요. 춤추는 여자, 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제목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공연, 활기찬 요양원 프로그램. 뭐 그런 거였어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직원이 빨리 핸드폰을 치웠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댓글 몇 개를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지냐? 학대 아니냐? 그런 말들이었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직원들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원장실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전화도 계속 울렸어요. 저녁 때쯤 돼서요. 원장이 식당에 왔어요. 우리한테 말했어요. 영상 지웠다고.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좋은 의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과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박 씨가 중얼거렸어요. 좋은 의도였으면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지. 김 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영상은 지웠다는데, 근데 이미 본 사람은 봤잖아요. 우리 얼굴이 나왔잖아요. 댓글도 달렸고요.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생각났거든요. 화면 속에 있던 우리 모습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박 씨가 말했어요. 원장한테 얘기하러 가자고.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야 한다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했다가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박 씨가 말하더라고요. 안 말하면 또 그럴 거라고. 우리가 괜찮은 줄 알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요. 셋이서 갔어요. 저랑 박 씨랑 김 씨 할머니.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좀 떨렸어요.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원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박 씨가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번 그 일 말씀드리러 왔다고. 춤 공연 있었잖냐고. 원장 얼굴이 조금 굳는 게 보였어요. 네, 그게 어떠셨냐고 물었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불편했다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찍어도 되냐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였다고 했어요. 활기를 주려고 한 거라고. 좋은 의도였다고. 김 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좋은 의도면 우리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얼굴이 다 나왔다고. 동의도 안 했는데. 원장이 말했어요. 이미 영상 삭제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 말투가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더 할 말이 없어서요.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또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박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말은 했다고. 침묵하는 것보단 낫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안 말하고 참고 있었으면 계속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그날 저녁에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을 했다는 게 작은 거지만 중요한 거 같다고. 며칠 더 지나서요. 신문 기사가 났대요. 직원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부적절한 행사 논란. 그런 제목이었다고 해요. 저는 신문을 안 봤는데 박 씨가 봤대요. 우리 요양원 사진도 실렸다고. 건물 사진이요. 기사 내용은 그 영상에 대한 거였대요. 부적절했다는 내용이요. 전화가 많이 왔대요. 요양원으로 항해 전화도 있었고 기자들 취재 요청도 있었대요. 원장이 답변했다고 해요.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우리한테는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복지사가 왔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요. 어떻게 느꼈는지요. 복지사가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근데 그 말이요. 원장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누가 진심인지 모르겠었어요. 방문객들이 조금씩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요. 제 며느리도 왔어요. 뉴스 봤다고 하더라고요. 놀랐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계속 여기 계실 거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겠다고 했어요. 옮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디든 비슷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과일을 놓고 갔어요. 사과랑 배랑 귤 하나씩 까먹었어요. 달았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일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읽어봤어요.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촬영도 허락을 구하겠다고. 어르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깔끔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았어요. 말은 쉽잖아요. 실천이 어렵지. 그래도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거든요. 원예 치료라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요. 조용했어요. 시끄러운 음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냥 우리만 있었어요. 좋았어요. 씨앗이 싹을 들었어요. 작은 연두색 싹이요. 매일 봤어요. 조금씩 자라는 거요. 박 씨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복지 같다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면회 시간도 바뀌었어요. 예약제로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연락하고 오는 거요.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래요. 우리한테요. 마음의 준비요. 그것도 좋았어요. 갑작스럽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오후였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뒤쪽에 작은 정원이 있거든요. 벤치에 앉았어요. 햇볕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집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만 들렸어요. 음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만요. 편했어요. 오랜만에요. 지금은 6개월쯤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겨울이 왔고요. 눈도 왔어요. 창밖에 하얗게 쌓였어요. 요양원은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약 먹는 시간은 여전히 오후 2시고요. 종이 울리면 식당으로 가요. 근데 이제는요. 무대가 없어요. 카메라도 없고요. 그냥 우리만 있어요. 조용해요. 간호사가 약을 나눠주고 다들 먹고 그렇게 지나가요. 평범하게요. 그게 좋아요. 평범한 게요. 복지사가 다시 왔었어요. 얼마 전에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교육 자료를 만든대요.
요양원 인권에 대한 거요. 우리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요. 이번엔요. 우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괜찮겠냐고 동의했어요. 이번엔 제가 원해서 한 거니까요. 이야기했어요. 그날 일을요. 어떻게 느꼈는지요. 뭐가 잘못됐는지요. 목지사가 들어줬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요. 그 자료가요. 요양원 직원 교육에 쓰인대요. 다른 곳에서도 본대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게요. 화분에 싹이 자랐어요. 잎이 6개나 됐어요. 푸르러요. 매일 아침 물을 줘요. 자라는 걸 봐요. 느리지만요. 분명하게 자라요. 그걸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벤치에 앉았어요. 뒤뜰에요. 햇볕을 쬐면서요.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어요. 그날 일을요. 아직도 생각나요. 선명하게요. 치워지진 않았어요. 근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고요. 다시는 안 된다고요. 침묵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게요.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작지만요. 분명한 변화요. 박 씨가 왔어요. 산책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어났어요. 함께 걸었어요. 천천히요. 우리 속도로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그것만으로도요. 좋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물들었어요. 주황색으로요. 분홍색으로요. 아름다웠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눈으로요. 마음으로요.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요. 평화로운 이 순간을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어요. 예전부터 있던 금이요. 근데요. 이제는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어요. 천천히요. 조용히요. 편안하게요. 말씀 다 드렸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